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시험, 군무원 시험에는 전자공학으로 출제가 되고 국가직이나 지방직에는 전자공학개론으로 출제가 되는데 공시험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개론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시리즈로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도선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도선의 저항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공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기공학이나 또는 전자공학에서 이게 도선의 저항 문제는 갱년제로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2년에 한 번 꼴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자공학에서 메인 주제로는 다루지를 잘 않아요. 그렇지만은 시험에는 자주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9V 배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DC 전원이죠. 물론 여기 AC 전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원이 여기 있고, 자, 지금 여기에 부하죠. 부하가 있습니다. 지금 부하가 전구입니다. 그죠? 전구인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전구를 달았지만은 이것은 전열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동기가 될 수도 있죠. 전동기 모터죠. 모터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전구는 전구 부하는 전류를 적게 씁니다. 소전력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전열기라든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용된 전선이 여기 있습니다.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용된 전선에는 분명히 전선의 저항이 존재한다 이거죠. 전선의 저항이. 이것은 보통 우리가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선에 저항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전선의 저항 R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결국 전류 흐르는 전류 I하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선에서 소비되는 전력 RI 제곱에서 결국 이것이 소비 전력으로 열이 발생한다 이거죠. 열이 발생하고 이거는 소비되는 소비 전력이죠. 결국 전선에서 소비되는 부하에 전달되지 않고 없어지는 소비 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선의 저항이 물론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도체, 저항이 제로인 완전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리선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구리선은 고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선의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전선에는 우리가 길이 요소하고 굵기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전선이 길게 되면은 저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굵기에 따라서 또한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와 적당한 전선의 굵기를 적정하게 사용해야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화재라든지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선들을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자, 여기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 즉 단면적이죠. 단면적과 여기에 사용된 전선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선의 저항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길이는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자 이거죠. 10m. 그 다음에 굵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2.5 스퀘어 밀리미터 짜리를 사용할 때하고 1.5 스퀘어 밀리미터를 사용할 때 결국 이거는 약간 굵고 이거는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굵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죠? 굵은 거 사용하면은 저항이 나중에 적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길이더라도 저항이 올라가 버립니다. 가늘면은 저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굵기와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은 저항이 낮아지니까 좋습니다. 근데 자, 저항은 낮아지지만은 가격이 올라가죠. 자, 이거는 가는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저항이 올라갑니다. 그 대신 이거는 가격이, 어떤 전선의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가격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 도선의 저항 개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에 보면은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1.5 스퀘어미터, 이게 이제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 1.5 스퀘어짜리가 있고 2.5 스퀘어, 즉 이거는 2.5 스퀘어 밀리미터라는 겁니다. 이거는 4 스퀘어미터, 4 스퀘어 밀리미터짜리입니다. 그러면 요 굵기에 따라서, 자, 이거는 굵기가 가늘고 조금 더 굵고 이거의 단면적이 이렇게 굵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굵은 4 스퀘어미터는 전열기 쪽으로, 대전력이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즉 전류가 많이 흐르는 대전력용이죠. 자, 중간 스퀘어 2.5 스퀘어미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등이라든지 전열기 중에서도 우리가 소전력 전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소방이라든지 전등 쪽에 우리가 1.5 스퀘어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굵기가 굵을수록, 이렇게 굵기가 굵을수록 대전력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도선의 저항을 계산하는 우리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에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였어.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굵기에 따른 우리가 저항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전선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저항이 높을까요? 자, 이게 가늘면은 여기에 우리가 전하가 흘러갈 겁니다. 전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가늘면은 전하가 흘러가서 전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전류가 되는 거죠. 전류가 가늘면은 잘 못 흐르죠. 이게 관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중간 크기는 R이 어떤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전선이 이렇게 굵은 선은 저항이 굉장히 낮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도선의 저항은 뭐에 반비례한다? R의 요거에 A, 이거를 우리가 단면적을, 이거는 단면적입니다. 전선의 단면적, 요게 A죠. A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R은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단면적은 우리가 파이 R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도선의 저항은 A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즉 도선의 저항은, 그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결론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길이 요소입니다. 도선의 길이에 따라서. 자, 이거는 우리가 길이가 L1으로 짧고, 이거는 지금 L2로서 굉장히 길죠. 자, 이거 1번하고 2번은 어느 게 저항이 클까요?
자, 이거는 저항이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면은 전류의 흐름을 잘 못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항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결론은, 자, 도선의 저항 R은 뭐의 길이에 비례하죠.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하면은 도선의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즉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식을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도선의 저항 공식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본 결론입니다. 자, 도선의 저항을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아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R은 뭐에 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 했죠. 자, 이것이 이제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례하니까 요거를 이꼴로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비례입니다. 그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은 이제 비례를 어떤 상수 K로 두면은 A분의 L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수 비례상수죠. 즉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는 자, 도선의 재질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거죠. 구리를 사용했느냐, 알루미늄을 썼느냐, 금을 사용했느냐, 은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비례상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비례상수를 금속의 도선의 재질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고유저항. 그러니까 금속의 고유저항이 됩니다. 고유저항.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식을 하나를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켰는데 이것이 오늘 공식입니다. 이게 도선의 저항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선의 저항 R은 A에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하고, 자, 이거 도선의 재료에 따른 고유저항 로라고 합니다. 로에 비례하는 비례상수입니다. 이거는 비례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겠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공시험에서 꼭 기억해야 될 어떤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의 저항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자, 도선의 저항 R은 뭐에 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거기에 어떤 비례상수를 두는데 이 비례상수는 우리가 고유저항, 금속의 고유저항으로서 우리가 로로 둔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로의 A분의 L로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선의 저항 관련된 공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22년도 군무원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무원 전자공학 문제입니다. 자, 어떤 굵기가 일정한 도체가 있다. 자, 이런 도체가 있다는 겁니다.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선이 있다는 거죠. 자, 최적은 변하지 않게 하고 지름이나 반지름입니다. 지름이 2분의 1 되게 잡아 늘렸다면은 저항은 몇 배가 되겠느냐. 자, 이거를 이와 같이 반지름이 2분의 자, 이것이 어떤 R이면은 자, 이거를 반지름을
자, 이것이 이렇게 늘렸다 이거죠. 반지름을 2분의 1 R로 늘렸다 이거죠. 자, 길이가 어떤 L이죠. 이것도 L 다시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두 개가 최적이 같아야 돼요. 최적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최적은, 자, 이거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곱하기 L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의 단면적이 뭡니까? 파이 R인데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L 다시가 돼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4분의 1 파이 R 제곱 L 다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하고 이것이 같으려 그러면은 L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L 다시는 이거는 앞에 거에 4배가 돼야 되죠. 4L이 돼야 같잖아요. 이것이 4L, L이 돼야 앞에 거하고 같잖아요. 식이. 그죠? 최적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반지름을, 그러니까 엿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엿을, 이거를 반경을 절반이 되게끔 쭉 늘리면은, 반지름이 절반이 되게끔 쭉 늘리면은 길이는 4배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A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A는 몇 배가 됩니까? A는 원래 거보다 4분의 1 A 다시가 되죠. 길이는 4L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 R은 로 A분의 L에서 로는 그냥 그대로 상수니까 되고 A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A가 되는 거죠. 원래의 4분의 1이 되고 길이는 4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죠. 요거 계산하면 16 로의 A분의 L이 되어서 16배가 늘어난 거죠. 전체의 16배 처음 저항에 이 저항을 예를 들어서 이걸 15ohm이라 하면은 이거는 저항이 16배, 즉 165ohm이 된다는 겁니다. 16배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08년도 국가직 9급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저항의 크기가 25ohm인 아래와 같은 원규둥 모양의 저항이 있다. 자, 이것이 이 반지름, 이거의 단면적이 A고 이것의 길이가 L입니다. 이것의 저항이 25ohm짜리라는 거죠. 자, 이 저항을 끝을 잡고 엿가락처럼 길이를 2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길이를 이것보다 2배로 최적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이 2L로 늘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적은 A 곱하기 이 단면적 A 곱하기 L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거의 최적은 A 곱하기 L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일정해야 되니까 단면적은 2분의 1A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두 개 곱하면은 AL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 늘렸을 때 길이를 2배 늘리면은 단면적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R은 로 A가 얼마로 됐다고요? 2분의 1A가 됐고 길이는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이걸 계산하면은 4가 되죠. 4의 4배의 로 A분의 L이 돼가지고 이것이 원래 있던 25ohm짜리 요것이 25ohm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84배가 되는 거죠. 원래 저항에 이게 4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가 25ohm이니까 80ohm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지방직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선의 저항 R과 고유 저항 ρ, 그 다음에 단면적 A, 길이 L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자, 도선의 전기 저항 R은 로에 비례한다. 자, 여기 R은 여기다가 식을 도선의 저항 R은 로의 A분의 L이라는 요 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의 저항 R은 로에 비례한다. 맞죠? 저항 R은 단면적에 비례한다. 아니죠. 반비례죠. 반비례. A에 반비례합니다. 자, R은 L에 비례한다. 맞죠? L에 비례합니다. 자, 도선의 길이를 n배 늘리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감소시키면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어떤 저항을, 자, 로는 그대로 있고, A를 얼마만큼? A를 n분의 1만큼, n분의 1 A만큼 하고, 길이를 n배, nL로 되면은, 자, 이것은 n제곱의 로 A분의 L이 되어서, 이게 원래 저항이죠. 원래 저항의 n제곱배가 된다는 거죠. n제곱배가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저항 R은 n제곱배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기역, 뒷것, 리얼이 되어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은 또 2009년도 국가직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자꾸 중복성이 있습니다. 자, 굵기가 일정한 원통 도체가 있다. 최적은 항상 이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최적은 고정한제. 자, 여기에 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변형하냐면은 길게 늘렸다 이거죠. 길이를 늘렸다 이거죠. 잡아 늘렸다. 지름이 절반이 되도록 했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도선의 저항은 몇 배가 되느냐. 자, 이것이 우리가 A가 되겠고, 요거를 길이를 L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L의 다시는 어떻게 되고, 자, 이것을 지름이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가 파이 R 제곱이거든. 그러면은 지름을 절반으로 했다나 반지름이 절반이나 똑같은 말이죠. 지름이 절반이 되면은 반지름도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A 다시는 파이 반지름이 절반이니까 2분의 1 R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결국 4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단면적이 4분의 1로 줄게 된 거예요. 그죠? 요것 때문에 단면적이 4분의 1 줄었다는 거. 그러면 최적이 일정하니까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죠? 4배가 늘어나야죠. 4L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R은 로에 A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A가 되는 거고 길이는 4L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16배가 되죠. 16배. 로 A분의 L. 즉 무슨 말이냐면은 16배가 증가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항의 16배가 증가된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선의 저항에 대한 개념과 공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이 도선의 저항은 한 객년 주기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비슷비슷하게 출제되니까 문제를 약간 숙지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림 에듀넷과 엘림 고시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